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대가의 통찰을 듣는 인사이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통인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죠.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 정진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파이자 1차 백신을 맞고 4주가 다 되어 가는데 머리가 무겁고 띵하고 막지가 않아 걱정이다. 많이 들어오세요. 편두통 환자들이 백신 맞고 나서 심한 두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특히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열 나면 혈관 늘어나면서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원래 편두통이 있어 갖고 편두통 약을 먹던 사람이 백신을 맞고 머리가 더 아프다. 이럴 때도 편두통 약을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저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편두통에 쓰는 진통제 성분들이 진통 효과가 더 강한 게 있고 소염 효과가 강한 게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어떤 걸 쓰든 상관이 없는데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바로 소염 효과가 큰 걸 쓰면 항체 형성에 방해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타이레놀로 버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소한 4, 5일 내지는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난 이후부터는 편두통과 똑같이 그런 경우에는 편두통 약을 드시게끔 합니다. 나라믹이나 이런 나라트립탄 또는 이미그란 하면은 수마트립탄 이런 트립탄 계열 약들은 혈관 수축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드물게 혈전증이 잘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혈전도 생기고 또 혈관도 수축되고 하면은 또 편두통 환자들은 뇌졸중의 위험이 좀 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케이스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 못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가 갑자기 겹쳤을 때는 뇌졸중이 그 편두통 자체가 뇌졸중 위험이 있고 그 백신 때문에 별도 생길 수도 있다 그러고 그 편두통 전문 치료제가 혈관을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동시에 더더욱이나 뭐 그 환자분이 스모킹을 한다든지 커피를 많이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겹치게 되면은 뇌졸중 같은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충분히 있는 저에게 진료받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편두통 환자 가운데 백신 후 두통이 생기면 기존에 드시던 전문 치료제도 한 일주일 정도는 중단하라. 네, 예. 그리고 그때 생기는 두통은 타이레놀로 조절하라. 드시고 두통과 편두통과의 차이는 뭔가요, 선생님? 두통은 큰 카테고리고 편두통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별개의 질환 집단이죠. 그렇죠. 예. 또 환자들이 이제 외래 와서 선생님 편두통으로 왔어요. 근데 보면 실제로 편두통이 아니면은 특수한 두통도 있는데 그걸 편두통으로 치료해버리면은 낫지도 않고 불필요한 약을 많이 먹게 되고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이란 말은 의사한테 진단 받았냐고 제가 꼭 물어봐요. 환자가 그래도 제가 다시 보고 정확한 진단을 주죠. 그러니까 진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 나 편두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아무나 그 편두통이라고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최소한 두통이 한 4시간 이상 오고 그다음에 심한 정도가 하던 일을 최소한 멈춰야 되는 정도. 그 정도로 아파야 머리띠이 싸고 뭐 누우는 거는 이제 아주 심도 메스크 없고 토하고 최소한 메스크 온 증상이 거의 대부분 나타나고요. 지끈지끈 욱신욱신 터질 것 같다. 내 머리 안에 심장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두럼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편두통으로 진단을 하죠. 편두통이 아닌 반두통이라는 거, 헤미크레니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나타나고 좌우 어느 한쪽으로만 그리고 발작적으로 나타나고 두통 시간이 짧아요. 몇 초짜리도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 길어봐야 1시간 반, 2시간 이내. 보통 편두통은 4시간 이상. 이내. 두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은 못 쓰는 되게 쓰는 약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약물입니다. 이거는 편두통과 완전히 종류가 다르다. 다릅니다. 와, 약도 다르다. 예. 약도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은 이제 군발두통. 이게 또 몇 주 동안 딱 아프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탁 멈추고는 또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깁니다. 군발두통. 한밤중에 자다가 그냥 아프고 한쪽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한 번 발생하면 몇 주간 계속 두통 시간이 좀 짧아요.
30분에서 한 2시, 길어야 2시간 뭐 이 정도거든요. 두통 강도는 편두통보다 훨씬 셉니다. 훨씬 세다는 예, 건. 거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아이고. 이거 별명이 자살 두통이에요. 수사이드 헤데이크. 눈이 충혈되고 콧물 나고 코 막히고 이런 두통이 동반된다 그러면 반드시 정밀하게 전문가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같은 카페인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그 예. 제한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그 원칙은 예,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수축이 됐다가 팽창하면서 오는 게 두통 발작이거든요. 카페인이 일단 혈관 수축 효과가 있어요. 편두통의 치료제죠. 머리가 평소에 아플 때 커피 먹으면은 머리가 좀 맑아지는 효과가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카페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추신경 자극되잖아요. 그렇죠. 편두통 환자들한테는 카페인은 기호품이 아니고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약을 계속 그렇게 기호품으로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편두통이 왔을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하. 주말 헤데이크 있어요. 위크엔드 헤데이크. 아하. 아침 눈 뜨자마자 먹고 출근해서 한 잔 먹고 하루에 평균 5잔을 먹는다. 아이고. 주말에는 아무래도 안 먹잖아요. 늦잠 자고 금단 현상으로. 세상에. 그러니까 일단 그거 끊어보라 그랬더니 한 몇 달 있다가 다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편두통이 있을 경우 특히 커피는 아예 그냥 먹지 마라. 지금 네. 그 얘기잖아. 예, 특히 카페인을 제가 허용하는 편두통 환자는 임신 중. 임신 때는 그런 혈관 수축제들 이런 거 못 쓰거든요. 유일하게 안전한 약이 타이레놀인데 타이레놀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임신 중에는 편두통이 왔을 때 유일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커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먹지 말고 편두통 환자들은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추천하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통이 있다. 그럼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말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두통인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두통인지를 아시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빨리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 생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카페인, 뭐 운동, 수면 관리, 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약물을 쓰실 때는 질환에 정확하게 듣는 약물을 쓰셔야 됩니다. 두통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 정진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POD 계속 많이 발전하십시오.